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캐롤라인 레빅 백악관 대변인이 현지 시간 31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에 국가별 관세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연합과 일본, 인도, 캐나다의 관세율을 예시로 들면서 이들 국가를 관세 대상으로 암시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2%에서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 연준이 올해 7월과 9월, 11월 총 3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제조업 전반이 관세 리스크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늘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의 60.3%가량이 미국 관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준내구재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 부진의 장기화 속에 비내구재의 소매 판매액 역시 2.5% 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3월의 마지막 날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다시 한번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급락이 나왔지만요. 이내 낙폭과대와 더불어서 분기 말 수급 리밸런싱을 바탕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힘을 내줬는데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또 나스닥은 기술주 투매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에 약보합권에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날 AMD의 CEO죠. 이 리사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고 밝힌 점 역시 AI주의 낙폭을 축소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어서 뉴욕 금 가격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각 우리 시장, 아시아 시장 전반이 어제 검은 월요일을 겪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2차 전지단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서고 있네요. 어제 공매도작에 무더기로 급락했던 2차 전지, 오늘 저가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되는 모습이고요. 또 드론주들 오늘 굉장히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드론 업체 이항이 세계 최초로 자율비행 드론 택시에 대한 이 생산 인증 그리고 운항 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영향으로 보이고요. 또 이어서 오늘 반도체주들 어제 계속해서 흔들렸던 이 저가 매수세가 다시 한번 몰리는 현재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의료기기, 유전자 치료까지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 시장 살펴보고 오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0.64%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497선 막 돌파하고 있고요. 2,450 다시 한번 2,500선을 향해서 발을 내딛고 있네요.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여전히 2거래일 연속 매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은 나 홀로 1,500억 원어치 매물 사들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지수입니다. 0.82%,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3%대 낙폭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되돌림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678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680선 향해서 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개인과 더불어서 오늘은 기관이 나란히 현재 매물 담아내주고 있고요. 외인은 아직도 500억 원 이상 장초반 대비해서는 조금 거세게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양대 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어제의 낙폭을 다소간에나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환율이 1,472.9원 선까지 크게 치솟으면서 거의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줬죠. 아직까지는 환율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현재 최고치인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을 촉발 자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강관과 가스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트럼프가 천연가스 판매 야심에 선물 가격이 2달 만에 38%가 오른 이 천연가스입니다. 덕분에 이 가스 그리고 강관과 가스관까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는 코스닥이 역대 하락 종목수, 하락률 아니고요. 하락 종목수 3위로
등록이 될 정도로 1,450개인가 하락을 어제 하는 다 빠졌다라는 거죠. 뭐 싹 다 빠지고 아시아 증시 어제 일본 시장, 대만 증시 낙폭을 주지 못하고 쿵 하고 떨어졌는데 이유는 이제 관세 때문에 뭐 다른 이유는 뭐 딱히 보이진 않고 그냥 관세 얘기가 제일 타격이죠. 뭐 일본이 대만 시장이 한국이 공매도 하니까 떨어진다? 그럴 리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 이야기 때문에 대만 시장과 일본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급락을 한 건데 거기에 우리나라는 뭐 정치적인 혼란도 있고 공매도도 있고 그냥 그게 믹서가 돼 갖고 그게 혼잡하게 다시 더해져 가지고 뭐 떨어졌다라고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주된 내용은 관세입니다. 자, 근데 그 관세가 4월 2일이죠. 그러니까 4월 2일 오전부터 우리나라 시간 오전부터 3일 새벽 사이에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기사도 내용에 보니까 트럼프가 무작정 뭐 강하게 때리겠다 뭐 이런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물어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 상호 관세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라고 예고를 했다라고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를 기사가 나와서 그래서 뭐 어쨌든 미국 시장은 어제 다우존스는 1% 상승을 했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보면서 얘기해 드리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빠졌는데 다우존스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결국은 안 빠졌죠. 뭐 빠져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고 여기 쿵하고 뭐 더 떨어져야 우리나라 비슷할 건데 하여튼 얘는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다 반등 줌으로써 그냥 여기 별로 빠진 거 없이 다우존스는 강하고 자, 기술주인 나스닥은 좀 빠졌죠. 좀 빠졌는데 얘들은 어제 개파락 떨어지고 장중에도 흔들렸지만 결국은 약보합으로 거의 뭐 이거는 플러스 느낌이죠. 플러스 느낌으로 그냥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S&P 500은 플러스 0.55%로 끝났고요. 얘네들 분차트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분차트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개파락을 시작을 해서 장 초반에 계속 급락할 것처럼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올라갔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분위기하고는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떨어진 폭도 얘네들은 거의 플러스 느낌으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고 이렇게 들어주면 만약 우리나라 시장이 저렇게 움직이면 단타 치는 사람들은 돈 다 벌었죠. 아침에 종목들이 8%, 9% 급락을 해. 11% 급락을 하잖아요. 사면 11% 먹는 거예요. 9% 먹는 거예요. 왜? 다 올라왔으니까. 일부 종목들은 마이너스 11% 떨어졌다가 플러스 10% 올라가면 20% 먹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은 어제 빠진 게 아니고 개파락 주고 반등을 주면서 보합 내지는 약간의 플러스 0.55% S&P 500 플러스 다우는 1% 플러스. 그래서 미국은 일단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 충격이 지금 끝났느냐? 그거는 아닌데 미국 시장이 저렇게 이제 많이 빠졌다고 이제 안 빠지려고 저렇게 바닥에서 저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우리나라 시장은 마법의 단어죠. 선반영됐다 내지는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얘기로 반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등을 확실하게 주려면 트럼프가 좀 유한 얘기를 좀 꺼내거나 아까 얘기했었던 상대적으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 관세가 낮아질 수도 있는 경우도 있더라. 그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시아 전반에 뭐 대만, 일본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거기에 해당이 돼서 별거 없네. 그러면 대만이 급등, 뭐 일본이 급등, 그럼 우리나라도 공매도 때문에 그럼 떨어질까요? 많이 떨어지면 공매도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데 일본 급등 나오고 대만도 급등 나오고 그러니까 대만 4% 올라가고 일본 4%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4% 빠진다. 그러면 공매도 영향은 맞습니다. 근데 걔네들 4% 이상 급등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도 코스닥 아무리 안 움직여도 2%, 3%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결국은 올라가줘야 되고 미국 시장이 올라가주면 우리나라 시장 반등이 나올 텐데 그걸 오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기는 하지만 오늘 얘기하기에는 아직 트럼프는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선반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선반영.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 혹은 로이터 통신에서 얘기했듯이 생각보다 뭐 괜찮을 수도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그런 기대감
그런 기대감으로 일단 미국 시장이 조금 반등 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막상 발표하고 나서 별거 없어야 됩니다. 별거가 있으면 안 돼요. 충격적으로 25% 때리려고 그랬는데 아니다. 뭐 벌점 부과해가지고 뭐 60% 때리고 80% 때린다 그래갖고 한번 관세 전쟁을 한번 전쟁 본격적으로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내일 만약에 막 엄청나게 막 쌈딱 수준으로 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 또 충격적이고 떨어지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지금 벌써 로이터 통신에서 슬슬 얘기를 흘리는 거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그렇죠. 뭐 다른 대안들을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내일 그런 얘기가 나오면 반등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상만 해보는 거예요. 예상만. 아직 트럼프가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종목들은 일부 이제 반등을 주긴 하는데 약하죠. 아직 뭐 강하게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자, 코스피 강하게 올라오질 않죠. 이 정도 떨어졌으면 1%, 2% 반등 줘도 될 만한데 0.76%밖에 아직 안 올라왔다는 거는 경계감. 코스닥도 이 정도 떨어졌으면 3% 정도는 플러스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아직 트럼프가 입을 안 열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멈춰 있는 정도 도치. 근데 도치지만 1.5% 플러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손절할 의미는 없고요. 일단은 전략은 똑같습니다. 낙폭과대 종목들, 그다음에 트럼프 수혜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데 만약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왜냐하면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제가 회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지금 종목들이 최근에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애들은 40% 정도 빠졌습니다. 최근 한 2주 정도 내에서 고점에서 많이 빠지는데 통상적으로 한 20% 정도는 대부분 다 빠졌어요. 어제 하루만 해도 8%, 11% 빠진 애들이고 금요일만 하더라도 이틀 동안 근 20% 빠진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8%, 9%, 10%이 정도들은 하루 만에 빠지는 정도고 지금 떨어진 지 한 일주일 넘었죠. 한 2주 가까이 빠졌죠.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는 한 30% 가까이 빠지는 것 같아요. 고점 대비로 따지면. 왜냐면 최근에 올라왔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뭐 로봇주니 아니면 뭐 IT니 양자모니부터 해갖고 뭐 조선주 뭐 안 빠진 게 없어요. 유리기판부터 해갖고 최근에 빠진 거 보면 대부분 다 한 30% 정도는 빠진 것 같고 안 빠진 애들도 20%는 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좀 약하다. 올라간 게 별로 빠진 게 뭐 50%짜리다 그러면은 교체하기 좀 어렵겠지만 만약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마이너스 20%에서 30% 정도 된다 그러면 비슷하게 빠져 있는 것들 중에서 테마주 중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머스크 수혜주 중에서 뭘 하시는 게 좋으냐면 로봇 관련주나 LNG 가스선 알래스카 LNG 조선 기자재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강하게 질러 매수하기가 아닙니다. 아직은. 종목 교체는 해주는 게 좋겠다. 질러 매수는 언제? 코스닥에서 제가 최소한 1%, 2% 상승,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야 된다 그랬죠. 아직까지 그런 모습 안 나왔습니다. 정말 오늘 1.7% 올라가는데요. 지금까지 빠진 정도로 따지게 되면 1%, 2% 이상이 아니고요. 지금은 3% 정도는 나와야 돼요. 이 정도 빠졌으면. 그래도 2% 이상이라도 나오면 아직 뭐 질러 매수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돌파가 돼야 되니까 요거 돌파가 돼야 되고 최소한 700은 넘어가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700선을 코스닥 기준 700선을 넘어가는 한 3% 정도의 플러스 모습이 나오게 되면 질러 매수해도 되는 모습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표현을 했지만 코스닥이 뭔가 3%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느 정도 하락했던 이유들이 소멸이 되고 트럼프가 좋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어느 정도 관세 얘기가 무마되거나 좀 사라졌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급반등 3%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동안에서 1%, 2% 그거는 안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여기서 혹시나 좋은 얘기 나오면 을 얘기했던 건데 지금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아직은 장대 양봉이 나온 게 없습니다만 종목 교체는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약바이오 뭘 갖고 있어. 걔네도 한 20% 빠졌을 겁니다. 20에서 한 25% 빠졌으면 그럼 뭐하러 갖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도 지금 날씨 더워져가지고 지금 당장 아니고 겨울 돼야 또 얘기 움직일 텐데.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는 지금 어차피 다 박살났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거를 제약바이오를 혹은 최근에 2차 전지를 들어갔는데 고점에서 50% 깨진 거 말고요. 3% 아니면 20% 정도 같이 빠져 있다면 지금은 이슈가 확실하고
어차피 다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교체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내일하고 이제 모레 트럼프 관세 얘기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우려했던 부분들보다는 이제 대책들을 마련을 하면서 저는 일단 좋게 협상이 되는 흐름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좀 기대를 하면서 시장도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말씀과 같이 이 어제 급락에 있어서 공매도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아시아 증시 전반이 흔들린 영향으로 보이네요. 우선 일본 니케이 지수와 대만 각권 지수는 4% 이상 급락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 3% 급락에 그쳤고요. 특히나 공매도의 타겟으로 예상이 됐었던 조선, 방산, LNG가 오히려 선방을 해줬었죠. 또 관세 부분을 보자면 이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을 되돌이켜 보자면 관세 부과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협상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에는 방위비, 에너지, 미국채 매입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곧바로 감세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빠르게 순환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약 한 달간의 시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매일같이 퐁당퐁당 롤러코스터 장세에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이렇게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있어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장의 주인공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지금 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동양철관 또 나와졌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동양철관 굉장히 빈출 종목이죠. 지금 이 시각 2%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064원선. 그래도 이제 어느덧 1000원 선에는 단단하게 안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의 이 동양철관 앞으로의 대응 전략 그리고 매수가까지 궁금하네요. 자, 동양철관은 계속 갖고 나왔지만 가격이 안 들어왔고 그리고 잘 움직이고 있죠. 급등은 아닌데 잘 움직인다는 얘기는 크게 폭락이 없고 또 내려왔다 싶으면 1000원 부근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튀어요. 또 내려왔다고 그러면 튀고. 자, 이제 오늘하고 이제 내일 사이에서 혹은 이제 관세를 발표를 했는데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흔들림이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만약에 흔들어준다. 아직 뭔가 확실하게 지금 뭔가 없으니까 지금 장중에서 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혹은 발표하는 당일 갑자기 흔들리게 되면 가격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흔들어도 결국 올라갈 것은 트럼프가 살아있는 한 미 정권 4년 동안에서는 분명히 LNG 세일즈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조선 기자재, 거기에서 강관업체, 가스관 관련주 이런 애들 움직이면 밸브 관련주 그러면 동양철관이 힘을 내줄 것 같아서 계속 이걸 얘기했었고 이거 이전에서도 벌써 이거 동양철관 DK랑만 해도 벌써 2주 내내 여러분들 추천하고 있는데 2주 동안 내에서 다른 종목도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는데 DK락도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광업체 LNG 가스선, 알래스카 LNG라 그랬죠. 이쪽 애들 과연 수익이 나나 안 나나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흔들려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머스크 트럼프 관련주로 붙어 있으면 살아난다라고 공개방송이나 계속 떠들어댔던 그 부분들이 증명이 될 겁니다. 흔들어도 강관업체, 그러니까 DK락, 동양철관 이런 애들. 그것 말고도 많아요. 휴스틸, 넥스틸, 무슨 스틸, 뭐 하이스틸, 뭐 많죠. 그런 애들 다 포함해서 걔네들이 다 조선 기자재입니다. 따지고 보면 LNG 가스선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팔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면 결국 살아난 쪽은 그쪽이 될 것이다. 근데 그쪽 애들이 최근에서 많이 그러니까 휴스틸, 뭐 넥스틸 이런 데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동양철관이 대장으로 보이는데 주가 관리를 누가 자꾸 해요. 거래량도 뭐 2억만 주 거래 실리고 2억만 주 거래 실리는 거는 가격이 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격이 싸다고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가운데서 저거를
움직이고 있는데 하여튼 싸게 내려오면 공략하자라는 전략으로 저는 LNG 가스선, 트럼프, 머스크 테마주, 그러니까 로봇주 포함인데 로봇주는 좀 더 흔들리면 더 좋고 어쨌든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하면 이번 시장이 아주 박살났어도 결국은 그쪽에서 수익이 나거나 좋은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쪽을 얘기하는 거다. 그동안에 얘기했던 부분이 기조가 바뀌진 않았어요. 흔들려도 저런 쪽을 보는 게 맞고 저런 쪽들이 결국은 움직인다라는 거에 이제 결과를 보여주려니까 오늘도 동양철관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철관 저희 자세한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가장 먼저 지난 표적 종목 현재 상황들 체크하고 오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3월 24일 동양철관 950원 선에 접근을 해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3월 25일 DK락 8,110원 1%의 상승률, 이어서 26일도 DK락 8,030원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면서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또 3월 27일 동양철관 950원, 이어서 그 다음 날도 1,000원 선에 만나봤는데 양일 모두 아쉽지만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로 보시죠. 가장 먼저 3월 31일 동양철관 1,000원, 마찬가지로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동양철관까지 쭉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1,000원 선을 잡아봤는데도 아직까지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한 모습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전문가님, 과연 오늘은 매수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자, 동양철관 어제 1,000원에 얘기했었는데요. 이따가 가격 전략은 얘기해드릴 거고요. 자, 일단 동양철관을 봅시다. 자, 동양철관 이거 많이 안 빠지는 거죠, 지금? 이 정도면. 자, 고점에서 자, 차트를 보면 고점에서 빠진 거 17%밖에 안 빠요. 물론 고점에서 사라고 한 적도 없지만 계속 요거 뭐 950원을 추천했다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지금 1,000원으로 올려놨는데 이것도 가격이 안 들어오죠. 근데 흔들면 공략할 만합니다. 더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더 흔들어서 물리더라도 차트가 바닥에 있어서 다시 올라갈 것 같아서 요거를 선택을 한 거니까 이게 무서우면은 다른 LNG, 가스선, 조선기자재, 관광업체 이런 애들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다른 쪽 동성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안 빠지고 어제부터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동성하이텍. 그러니까 조선기자재 쪽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최근 시장에 급락하는 상황이 나와도 한국카본도 마찬가지고 그 하락을 좀 덜 맞았죠. 좀 피한 경향이 있어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데 떨어진 폭이 지금 이건 17%밖에 이거는 안 깨진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많이 깨진 애들을 보면은 지금 하이젠 RNM 이거 몇 프로 빠졌냐면요. 하이젠 RNM 고점 대비 얘는 한 44% 정도 빠졌습니다. 보여요 위에? 46%. 지금도 41% 정도 빠졌습니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 보이죠? 41% 마이너스. 그리고 뭐 유리기판 뿐만 아니라 뭐 YMT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고점에서 지금 종목들 떨어지는 거 보면 고점 대비 떨어진 거 보면 얘는 37%.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0% 정도 떨어진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물론 많이 올라가는 거 기준으로는 30%가 평균일 거고 많이 안 올라간 애들만 따지게 되면은 지금 한 15%? 요 정도? 요 정도. 어쨌든 지금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모든 종목들이 다 반등이 나올 거긴 한데 동양철관은 좀 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좀 싸게 공략하는 전략으로 드렸던 것뿐 강하고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종목 공략할 것들이 고점에서 빠진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30% 40% 빠진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엄청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시장이 반등 나온다 그러면 얘도 한 40% 빠졌죠. 반등 나온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빠진 애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종목들이 확 하고 다 올라갈 텐데 그 안에서 이슈가 단단하게 계속 될 수 있는 쪽들은 관광업체, 조선기자재, LNG,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주, 그리고 로봇주, 그러니까 트럼프, 머스크 관련주 계속 강조하는 쪽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 동양철관을 계속 노리려는 사람들은 이거 공략을 하려고 계속 째려만 봤다면 가격이 안 들어와서 못 샀다면 되게 고마운 거죠. 최근에 안 깨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DK락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이미 벌써 2주 전부터 얘기했지만 비싸게 산 사람 8,300원, 싸게 산 사람 8,000원이었는지 7,800원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8,300원으로 물렸었어도 지금 몇 프로 깨졌어요? 지금 10%. 10% 깨졌는데 이거 수익
납니다. 그러니까 덜 깨지고 이런 애들이 결국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근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DK락과 동양철관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으로 2주 넘게 추천을 하면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일부러 안 좋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제일 안전한 종목을 준다 해갖고 준 종목이라고 그랬죠. 결과는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결과 이 10% 마이너스 됐던 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DK랑 동양철관 가격은 아직 안 들어왔지만 들어오면 저것이 급등주 패턴으로 강하게 가는지 안 가는지 최근에 이 시장이 흔들리고 안 좋으니까 일부러 안전한 쪽으로 준 이유가 증명이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기관 외국인 샀던 애들이라 DK랑. 자, 그러면 급등명중 종목 퍼스텍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자, 퍼스텍 이거는 예전부터 많이 자주 등장하면서 추천했던 종목이었고 그때 당시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서 한동안 안 봤던 종목인데 작년에 이제 추천했네요. 작년에 한동안 안 봤다가 원래 여기 2023년도 자주 빈출 종목이었었는데 한번 시세 주고 나서 그때서부터 안 움직이고 잠수 타다가 제가 작년에 11월 28일 날에 추천했었는데 잠깐 올라오다가 잠수 탔다가 요즘 들어서 또 방산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최근에 급등을 해서 요 수익이 36%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최근에 어느 정도 팔아라. 아무리 못해도 50%는 팔아라. 왜? 떨어지면 억울해할 거다. 그거 봐요. 지금 떨어지니까 그때 만약에 안 팔았으면 이거 지난달에 얘기한 얘기잖아요. 지난달에 3월달에 이거 절반을 팔아야 된다. 최소한. 안 팔면 내려올 때 후회할걸요? 라고 얘기했죠. 지금 안 팔았으면 후회하죠. 팔았으면 지금 22% 내려가는데 지금 다시 사야 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팔라고 했었던 거고요. 나머지 절반 이하로 조금 갖고 있는 거는 갖고 가도 된다 그랬죠. 어쨌든 팔았으면 이제 미국 시장이 조만간에 관세 얘기가 뭐가 나오겠죠.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게 이제 쌈딱 수준으로 싸우자로 가는 건지 아니면 사실은 일부러 그랬어 하면서 대신에 이렇게 하면 봐줄게 이렇게 그렇게 봐줄게로 가지 않을까.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오늘 나온 얘기랑 지난주에서 현대차가 31조 투자하니까 너네들은 봐줄게 했듯이 저는 그래서 결국 좋은 얘기로 뭔가 협상의 여지를 계속 주면서 그렇게 갈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 나오면 이 퍼스텍도 반등 나올 텐데 그때 추가 매수하세요. 신규 매수도 됩니다. 얘도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일단 오늘은 이거를 AS를 이제 진행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동양철관 오늘의 표역 종목. 자, 어제 마찬가지로 1,000원인데요. 오늘하고 내일만 흔들리면 아직 시장 불안합니다. 아직 완벽하게 바닥쳤다고 하기에는 트럼프가 입을 안 열었어요. 동양철관 1,000원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5% 안쪽으로만 내려오면 끝나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게 1,055원이면 5.5% 빠지면 1,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에서 한번 6%, 8% 한 번만 흔들리게 되면 1,000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공략을 오늘 흔들릴 수도 있죠. 오늘 흔들릴 수도 있고 왜냐면 지금 시장이 뭐 2%, 3% 강하게 반등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코스피는 이렇게 덧지로 그냥 물음표로 움직이죠. 확실하게 지금 바닥을 쳤다 모양이 아니고 그냥 많이 빠진 것 같으니까 더 빠져야 되나 반등 줘야 되나 지금 얘네는 아리송한 거예요 지금. 왔다리 갔다리 지금 혼란스러운 거죠. 더 빠져야 되나 올라가야 되나. 그래서 지금 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김이 뭐가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한 번 더 흔들렸다가 움직일 거냐 그냥 올라갈 거냐 뭐 이거 싸움인데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서 한번 잠깐 흔들리게 되면 동양철관 1,000원에 저는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 확률이 좀 높아져서 1,000원 950원 뭐 이런 자리로 내려오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쫙 하고 내려오면 누가 있어요 지금 누가 지금 이게 거래량은 여기 1억 5천만 주 1억 여기 2억만 주 여기 2억 5천만 주 요때도 1억 7천만 주 지금 거래가 싹 말랐죠. 아니 장도 안 좋은데 급락 나와야 되는데 왜 급락은 안 나오고 왜 거래량이 말렸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매집하고 꾹 잠궈놨나 보죠. 물량을. 그러니까 요게 흔들면 싸게 사보자. 그래서 급등주 패턴인 동양철관 오늘 표역 종목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동양철관 오늘도 마찬가지로 1,000원의 매수가 잡아주셨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렇게 널고 뛰는 장세 속에서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 저희가 명확하게 확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께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든 저희가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면서요.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의 첫 번째 종목 팜젠사이언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602원에 5%. 바로 주가 흐름 한번 챙겨봐야겠죠. 현재 팜젠사이언스 0.63% 올라서게 되면서 3,995원 선, 거의 4,000원 선 밑에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네요, 전문가님. 자, 이게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교체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거 만약에 올해 초에 싸다고 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예를 들어 매수 가격을 4,600원을 쳐봅시다. 4,600원에서 지금까지 빠진 거를 계산을 해보면 12%밖에 안 깨지네. 20%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12%밖에 안 깨졌다고 치면 그러니까 4,600원에서 지금 3,995원이면은 12%가 맞죠? 그 정도 깨졌다라 그러면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걸 20% 받다면 5,000원 정도에서 작년 한 10월 달쯤에 물렸다. 만약에 지금 제약바이오, 왜냐면 지금 제약바이오 이슈들이 사라졌어요. 지금 트럼프 때문에 그런지. 자, 만약 여기 5,000원부터 떨어졌으면 마이너스 20% 지금 딱 나오거든요. 그 마이너스 20% 정도로 물렸다, 5,000원 정도에 물렸다 그러면 그 내리 빠지고 있는 이거를 왜냐하면 이슈가 핫한 쪽, 예를 들어 양자암호 같은 경우 이슈 또 나오면 또 급등 나오겠죠.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 급등할 수 있는 애들로 교체하는 게 낫기 때문에 다 같이 빠졌잖아요, 지금. 대만이 4% 빠지고 일본이 4% 빠지고 우리나라도 어제 급락을 하고 금요일도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죄다 다 같이 빠졌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같이 비슷하게 빠진 쪽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아도 그게 50% 이렇게 이런 식으로 50% 60%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좋은 쪽으로 교체하는 건 좀 무리입니다. 그건 무리인데 어차피 똑같이 빠졌다면 안 좋은 쪽에서 팔아서 좋은 쪽으로 교체를 하는 거죠. 그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빠졌다면, 폭이 같이 빠졌다면 똑같은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나은데 근데 지금 이분은 7,600원이라 그 작전을 쓸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50% 정도 빠졌기 때문에 비중 5%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건 가져가세요. 언젠가 가져가다 보면 또다시 코로나 같은 애들이 또 발병을 하고 뭐 얘기가 또 이상한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면 또 제약주들이 이런 식으로 2020년도에 한번 말도 안 되는 강한 상승 그리고 2016년도에 말도 안 되는 이런 강한 상승 400% 여기 400% 올라갔고요. 이때 2016년도에서는 400%가 올라갔고 2020년도에서는 저점 대비 700%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지금 4년 사이클로 근데 2024년도에 올라가야 되는데 안 움직였으니까 뭐 올 겨울이나 뭐 혹은 뭐 아무리 못해도 앞으로 또 4년 뒤에 2030년도 전에서는 한번 또 저런 흐름이 오겠죠. 그러니까 5% 갖고 있는 건 언젠가는 올라가면 그때서는 못 받은 이자까지 다 쳐서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만 하지 말고요. 왜냐면 한 번씩 움직이니까 인간 역사가 그렇잖아요. 한 번씩 질병 이슈들이 나오니까 듬성 한번 움직이니까 앞으로 향후 못해도 5년 안에서는 또다시 큰 그런 이슈가 차트가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요쯤 움직였으니까 그 뒤에 이제 아직 뒤에 안 그려진 그림에서 향후에 뒤에 뭔가 또 크게 올라갈 만한 이슈가 터지게 되면 그때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7,600원이면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나중에 2만 원, 3만 원 간다고 생각하면 못 받은 이자까지 다 쳐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5년만 묵혀둔다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세요. 지금은 교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빠졌기 때문에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의견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삼성중공업 보도록 하시죠. 현재 매수가가요 7,500원, 상당히 좋으시네요. 또 10%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시각 삼성중공업 약 13,980원, 14,000원 선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수준입니다. 보자면 차트에서 5일선 위로 가뿐하게 안착을 하게 되면서 공매도의 여파에서 비껴나가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흐름 계속해서 유지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삼성중공업은 2021년도에 여기 실전 매매 정수에서 바로 이 방송에서 추천했다가 추천하자마자 며칠 안 돼가지고 감자 맞고 유상증자 맞고 동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감자 맞고 유상증자 맞아서 흔들렸다가 구사일생으로 급등하는 바람에 수익이 나서 팔았던 종목인데 그때가 6,000원짜리였었어요.
그때가 6,000원짜리였었는데 어쨌든 저분은 지금 질문하신 분은 제가 추천한 자리에서 사신 거는 아닌 건 확실합니다. 자, 차트를 보면요. 여기 2021년도 이때였거든요. 이때 요거 급락 맞기 전에 요 전인가 보다. 여기 전에 6,500원에 추천했었나? 하여튼 여기 쿵 하고 그러니까 감자가 실행된 거는 여기고요. 이전에 발표는 여기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움직이다가 이게 그럼 왜 2021년 여기서 추천을 했느냐? 차트를 보면 완전 바닥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조선업이 괜찮아진다. 그다음에 BDI 지수, 뭐 해임 지수, 해운 지수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지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2021년도에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조선주 삼성중공업도 올라가겠네라고 추천해놨는데 이제 그때 당시 삼성중공업은 그 유상증자랑 감자를 해서 재무를 그러니까 하도 그때 당시 전에는 하도 안 좋아서 하도 불황과 그런 것 때문에 부실부실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재무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늘려서 시설 투자 앞으로 배 많이 만들 거니까 도와주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 잘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시장에서는 웃기지 마 하면서 급락을 시켰던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서울경제TV 그때 당시 이제 삼성중공업을 강하게 추천해놨더니 그걸 사가고 물린 한 1만 명 정도의 안티가 생겼다가 나중에서 올라가서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바뀐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21년도에 그때에서 감자 맞고 유상증자 맞고 그리고 나서 2023년도에 올라간 걸 보고 제가 이미 벌써 이 자랑은 2023년도에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서는 그 자랑 안 하죠. 봐봐라 조선주 그때 당시 많이 올라갔죠 라고 맨날 얘기 안 하죠. 질문할 때만,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2023년도에서 그때 당시 감자 먹고 유상증자 맞았던 삼성중공업 봐봐요 많이 올라갔죠 하면서 2023년도에 뭐뭐 자랑했냐면 풍산만이 자랑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이런 거 자랑하고 그다음에 조선기자 이것 때문에 조선기자재사라고 동서와인테 한국카본 이런 것도 추천했는데 가격이 안 들어와 갖고 지금 자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계속 추천했거든요. 한국카본, 동성와인텍, 성광밴드 이런 거 사라. 많이 올라갔죠. 작년에 많이 올라갔는데 가격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자랑 안 하고 있는 것뿐인데. 자, 지금 근데 7,000원에 사서 지금 삼성중공업을 갖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까는 모르겠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쪽은 주도주급이고요. 공매도 때문에 요즘에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조선주도 공매도의 영향에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비중 10%밖에 안 되면요. 조정받으면 더 사세요. 공매도로 우리나라 시장을 뺀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다 미국으로 넘어가서요. 넘어오질 않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은 저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공감할 겁니다. 미국 주식은 유상증자니 아니면은 뭐 자회사 상장이라니 아니면 뭐 다른 거 이상한 걸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주들을 괴롭히지를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려도 나중에 올라가겠지. 지금 똑같이 많이 빠지고 흔들지만 결국 올라가겠지. 이 믿음이 아직은 안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하면 안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하고 있는 세력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니 여기서 공매도로 뭐 여기를 더 빼봤자 미국 주식으로 다 떠나기만 하지 세력들은요 뭐가 더 유리한 거냐면요 미국에 건너가 있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다시 넘어오도록 꼬셔야 됩니다. 미끼 끼고 낚싯바늘 미끼 끼고 여러분들 엮어야 돼요. 그게 세력들이 원하는 걸 겁니다. 여기서 더 빼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개인들 다 미국 주식 넘어가서 미국 주식 아예 안 넘어오게 되면 이제 세력들은 미국 주식 가서 이제 장난쳐야 되는데 미국 주식 시가총액 경단입니다. 2경, 뭐 3경, 4경 이러고 있는데 그거 걔네들이 뭐 작전한다고 그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세력들은 공매도로 죽일 게 아니고요. 이 시장을 어떻게든 그 도박장으로 만들어갖고 급등을 시켜야 세력들도 이제 뭐가 낫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공감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공매도 때문에 급락 안 시킬 겁니다. 오히려 개인들을 꼬시기 위해서라도 시장을 받치고 오히려 올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마 우리나라 시장 1년, 2년 올라가도 개인들 잘 안 넘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은 그러니까 인과응보죠. 이거 올리려면 이제 고생스럽게 걔네들이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박살난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시장의 테마주들은만큼은 그래서 제가 테마주 계속 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데 근데 주도주는 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조선주들이 주도주기 때문에 그냥 흔들면 사면 되는 거고요. 쭉 빠지면 사면 되는 거고 이거는 더 가져가세요.
최근 시장에서 그래 안전했잖아요. 다른 애들 한 방에 지금 20%씩 빠지는 것 보면. 그래서 요거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테슬라에 가려져서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엔비디아 역시 최근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었죠. 지난 1년간 이 주가가 전일 대비 5% 이상의 움직임을 보인 적이 무려 31번에 달하는 엔비디아인데요. 간밤에도 또다시 과한 낙폭을 기록을 했다가 되돌림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관련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Why Nvidia stock is trading lower today? 오늘도 왜 엔비디아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볼까요? 불과 5일 전에도요, 6%의 급락이 나왔었는데 기억나실까요? 이 당시에는 첫 번째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중국의 규제 당국이 엔비디아의 H20의 칩 사용을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이 중국 규제 당국의 에너지 효율성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또 두 번째로 거기에 대한 맞불 정책으로서 미국이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게 되면서 이런 보고까지 엔비디아의 주가에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요, 미국의 기술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특히나 이 미국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첨단 칩에 의존하는 이런 중국 기술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영향이 굉장히 크죠. 이 때문에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 이 강력한 매출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들이 자꾸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최근 엔비디아의 급락 배경은 기업 자체의 문제보다는 외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이번 5월 달이 좀 분수령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 바로 미국 정부의 AI Diffusion Rule, 이 AI 확산 규제와 같은 규제가 5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의 칩 판매에 제한을 가할 수가 있고요. 가장 큰 건 중국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전문가님, 오늘 4월 1일도 그렇지만요. 저는 5월 달에 있을 디퓨전 데이, 이게 상당히 좀 약간 눈에 거슬리는데요. 앞으로의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 향후 얼마나 더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엔비디아 제가 지난달에 이제 설명할 때는 많이 안 빠져서 별로 관심이 없다. 좀 빠지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엄청 빠지고 있죠. 근데 미국 주식은 많이 안 빠졌지만 일단 아시아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테슬라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진 거. 근데 테슬라 빠진 거에 비하면 엔비디아는 많이 안 빠졌어요, 여전히. 근데 어제도 많이 안 빠지고 반등 주고. 뭐 빠지긴 빠졌는데 많이 안 빠지고 뭐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마감이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차트를 보면 이게 지금 일봉이고요. 여기 2003년도밖에 안 나와서 자, 주봉으로 돌리면 2023년도 저점부터 다시 일봉으로 가면 2023년도 저 저점부터 많이 올라왔으니까 최저점 한 $10 정도로 보이는데 10달러에서부터 153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14배 정도 올라갔죠. 14배 좀 넘게.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저는 요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일단은 100달러에서 82달러 정도 수준으로 내려오면 매력적인 가격이다. 물론 그 밑으로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요 정도까지도 이거는 이제 정말 큰 충격이 와야 됩니다. 큰 충격이 와.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너무 좋은 종목은 맞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 번째.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테슬라가 제일 많이 샀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두 번째네요. 그다음에 애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차트나 종목이나 이슈는 좋죠. 좋은 거는 저도 인정. 근데 주식이 지금 싸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별로 매력이 없어요. 가격이 여기 100달러 일단은 밑으로 좀 내려와야 한번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겠는데 한번 공략을 시켜볼까 하는 느낌이 올라면 100달러 정도가 깨져야지. 그리고 매력적인 가격은 여기 83달러 정도. 83달러 정도 내려오면 요 정도 되면은
괜찮은 가격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 한 72달러, 70달러 이런 내려오면 오 싸다. 야 이거는 일단 사야지. 이런 건 일단 사봐야죠, 여러분들.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정도 자리인데 이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 너 그냥 네 강한 거는 오케이, 네 강한 거는 알겠는데 더 올라가면 그냥 저는 별로 매력이 없는.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미국 시장이 이러다가 반등 이제 조정받다 반등주 시작하게 되면 엔비디아도 올라가겠죠. 먹을 폭이 많이 있지를 않아요. 많이 빠져야 좋은 종목이 많이 빠져야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좋은 종목이 많이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전히 테슬라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맨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를 가지고 나왔지만 엔비디아도 올라가겠죠. 근데 테슬라는 많이 빠졌잖아요. 테슬라가 어느 정도 빠졌냐면은 주봉으로 보면은 이게 주봉인데요. 이게 더 안 줄어드나? 다시 월봉으로 보면은 바닥에서 엄청 많이 올라갔지만 그만큼 근데 이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질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따져야 됩니다. 여기 2023년도 아까 엔비디아도 2023년도에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상승폭에 엔비디아로 따지게 되면 이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비교가 되죠. 엔비디아는 지금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빠지거나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내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고 테슬라는 이만큼 빠졌으니까 이게 더 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이거는 매력적이다, 사볼 수 있습니다를 얘기를 했던 거고요. 270달러 이하에서는 그래서 220달러 있을 때에서도 사는 겁니다라고 그 주에서 지지난 주인가 220달러 했을 때 이거 사는 겁니다라고 얘기했고 천냥봉 떴네요, 사세요 이런 거라고 얘기했던 건데 반등 줬다가 다시 좀 밀렸지만 밀릴 때도 뭐라 그랬죠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밀릴 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수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0달러 이하서부터 220달러 사이에서는 전제 조건 걸었습니다. 나스닥이 16,000이 깨지면 안 돼요. 근데 안 깨지게 생겼으니까. 아니 다우존스가 저렇게 강한데 다우존스는 빠지지도 않았어요. 따지고 보니까 2주 3주 내에서 그대로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도 안 빠졌어요. 나스닥만 좀 빠졌다가 반등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봐서는 테슬라가 그래서 더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엔비디아는 그냥 니 잘났다죠. 뭐. 너는 강하구나 좋구나. 그렇지만 제 눈에서는 아직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가격대입니다. 근데 이게 잘 가면 좋아요. 이게 100달러 안 깨지고 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스닥이 살아나고 올라가고 그러면 테슬라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술주들. 우리나라 시장도 뉴로모픽, 유리기판, CXL, 엔비디아가 다시 살려주겠죠.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 저쪽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간다고 해서 못 사서 배 아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이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에서도 아침에서 좋은 내용을 초록 밴드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시장 이거는 기회다. 버리는 게 아니다. 종목 교체에 대한 그래서 그런 얘기도 올려놨으니까 도움받으실 분들은 초록 밴드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화면 아래 공간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저희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정리할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낙폭 과대 종목 공략해 보시길 바라고요. 트럼프 수혜주 여전히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전략 유효합니다. 오늘장의 표적 종목 동양철강 오늘도 만나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양지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